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소비자 물가의 선행지표로 인식되는 생산자 물가가 1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100.79로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0.8% 상승한 수치로 상승폭도 지난 2011년 3월 이후 5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법원이 오늘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삼성은 한동안 중단됐던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 신사업 투자 등 주요 현안 추진을 재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삼성그룹은 일부 수뇌부가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특검 수사와 정식 재판에 본격 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2016년 원달러 환율 평균이 1160원 40전으로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2015년보다 2.5%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당시 연평균 1276원 30전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농산물과 일부 가공식품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 서민 부담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물가 오름세는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늘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4월 이후 봄 수확 물량이 나오면 농산물 가격은 안정되겠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어 석유류와 가공식품 중심으로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설 성수기에 맞춰 농산물 가격을 끌어내리고 소비자 단체와 함께 가공식품 가격도 감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전강후 약이라는 말 그대로 전에는 강하고 점점 약해지는 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시작과 동시에 거래소는 2090포인트까지 터치를 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주었는데요. 코스닥 시장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요.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 기대가 한풀 꺾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일 글로벌 경기 흐름이 좀 괜찮았고요. 오늘 새벽 나온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소식이 들러오면서 장 초반에 긍정적인 흐름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장 후반으로 가면서 업종별 흐름 장세로 다시금 변모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참 없다 보니까 대응하기가 어려운 시장일 텐데요.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입니다. 자, 먼저 코스피 현재 2071.70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이고요. 1.16포인트 0.06%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일중 흐름들은 어땠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장 초반에는 강했습니다. 그리고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 보이실 겁니다. 오늘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요. 장 초반에 2090포인트를 터치하면서 2100에 대한 기대감도 심어줬습니다. 하지만 가파르게 지수를 반납을 하면서 2065포인트까지 저가를 형성하기도 했고요. 현재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2070포인트를 사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어땠는지 같이 보시죠.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기관이 팝니다. 요 며칠 샀던 기관이 오늘은 강하게 팔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기관이 2239억 원이나 내다 팔고 있습니다. 역시나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골고루 지금 700억 원, 700억 원, 400억 원대로 많이 팔고 있고요. 다만 전일까지 매도로 일관했던 외국인이 3거래일 만에 돌아오면서 871억 원 사고 있고요. 개인이 오늘 1306억 원이나 거래소에서 순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수급 주체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봅니다. 코스닥 지수 현재 627.25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0.06% 상승. 거래소와 거의 마찬가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폭 상승하는 코스닥 지수인데요. 일중 흐름들 함께 그래프를 통해 만나보도록 하죠. 거래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파르게 떨어진 낙폭 자체가 좀 적었다 뿐이지 630포인트 터치하면서 한 0.3% 정도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상승폭 반납을 했고요. 약보합권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저가는 626포인트까지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내 627포인트 강보합권으로 다시금 지수는 돌아와준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들도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261억 원 개인만 사고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역시나 개인만이 매수, 기관, 외국인은 동반 매도인데 기관은 118억 원, 외국인은 110억 원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매수 주체 중에서는 투신만이 52억 원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관심 업종 마감 전략 살펴드릴 오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맨눈으로 시장을 살펴드리는 시간,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과연 오인은 오늘장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주었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자, 오인의 투자 전략 먼저 동부증권 압구정금융센터 이재우 DHP입니다. 이제는 코스닥 순환매 준비할 때라고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주셨고요. 다음은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입니다. 코스피 박스 상단에서 지각 변동 가능성이 보인다. 음식료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입니다. 온풍이 불기 시작했다. 자동차 반도체 칩 대규모 공급까지 오늘 발표하는 삼성, 우려했던 삼성향의 악재가 거치기 시작한 거 아닌가라고 이야기 남겨주셨네요. 다음으로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입니다. 슬슬 커져가는 변동성 남겨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입니다. 시장, 박스 피로의 회귀, 삼성전자의 반등을 주목해보자라고 남겨주셨네요.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한 줄 전략 심플하게 주셨습니다. 슬슬 커지는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예, 일단 시장을 바라보면서 보통 이제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는데 지금 같은 상황 쪽에서는 일단 아무래도 시장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흐름들 외에도 특히 주가에 대한 상승에 따라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오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전자가 어제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된 그래도 안도성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이 불확실성 제거 관점 쪽에서 오전장에 좀 세게 그래서 약 한 2,090선까지 시도를 했지만은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지금은 어떤 강보합이 약보합돼서 거의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지난 고점 때 2,100선까지 진입하는데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약점이 그럼 과연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또 찾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해외 시장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더 뚜렷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저항권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아니 지금 이어지고 있는 2,090에서 2,100선 아무래도 어떤 저항대가 좀 뚜렷하다는 쪽으로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트럼프 취임 이후의 시장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지금 미국 시장 중심으로 해서 작년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트럼프 랠리라고 하는 강한 상승세가 좀 이어진 뒤에 어떻게 보면 기대감 이후에 그 기대를 맞출 수 있을 만한 눈높이를 보여주는 정책이 취임 이후에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시장이 좀 오버했다 아니면 좀 상승세가 좀 과했다는 과정과 함께 조정세가 나올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어떻게 결과로 이어지는지 이 취임 이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거기다 이제 국내 시장도 이제 삼성전자 이후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가 도래가 되고 있는 시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엇보다 이제 작년 4분기에 여러 가지 대별도 많은 업종들이 실적 호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상황이고요. 올해도 실적에 대해서 조금 자신 있는 업종들은 먼저 상승한 모습들이 이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온 업종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담감도 아직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 전반적인 흐름들을 봤었을 때 지금 시장을 접근하는 관점 자체가 아무래도 시장이 더 상승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기점들이 일단 이번 주 말 이후부터 미국 시장과의 같이 연동될 가능성도 염두를 해보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유연하게 시장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쪽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래도 추세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IT, 이 경기 민감 섹터인 코스피 종목 중심으로는 접근하는 전략들이 필요한데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다. 특히 미국 시장 중심의 조정세가 짙어지는 분위기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에 대한 변화를
수긍해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또 전략도 마찬가지로 압축했던 전략에서 현금 비중을 좀 더 늘리는 전략 쪽으로 선회하면서 시장 흐름들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현금 비중 확대를 좀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관심업종 IT, 철강, 화학, 자동차, 부품주 꼽아주셨습니다. 이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고요. 더불어서 저희가 접근해 볼 만한 관심업종, 관심 종목이 있다면 저희가 들어볼까요? 네, 이제 관심업종에 대해서는 크게 시각이 바뀌지 않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계속 말씀드렸던 IT 쪽과 철강, 화학, 자동차, 부품주까지 앞서 말씀드려서 요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경기 민감 관련된 섹터들은 여전히 기대감과 함께 반응을 하는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흐름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1월 말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이어지는지 좀 더 체크를 하면서 추세적으로 계속 가져갈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될 단계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오늘도 어떤 경기 민감 관련된 쪽의 섹터의 한 종목인 LS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LS 하게 되면은 이 전선이나 전력, 통신, 건선 사업과 같이 전선 사업에 대해서 주력을 하고 있고, 그 밖에 전력이나 자동화, 금속과 관련된 산전산업, 그리고 기계부품과 관련된 엔트론 사업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LS그룹의 지주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내외 92개 계열사를 보유한 어떻게 보면 좀 덩치가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들이 동 가격의 상승 관점들, 특히 풍산의 주가의 움직임을 유사하게 좀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 물론 풍산과 같이 어느 정도 동 가격에 밀접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격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간접적인 관점 쪽에서의 흐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말씀드렸던 전선이나 전력, 통신 쪽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게 되면은 수혜가 커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트럼프 효과와 관련된 트럼프의 정책적인 분위기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어지는지에 따라서 오히려 주가도 반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들, 특히 중국도 마찬가지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기조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익 기대감이 좀 뚜렷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한국전력 쪽에서 송부해선 투자를 확대할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수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자회사 중심으로 보게 되면 LS전선이라든가 LSIND 쪽에서 매출 호조를 보이고 있고, 이 작년에 상장했던 LS전선아시아 같은 경우도 성장세 꾸준한, 특히 개발도상국 쪽에서의 어떤 꾸준한 흐름들을 봤었을 때 성장세는 여전하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올해 상반기에도 LS 오토모티브라고 하는 이 관련된 쪽에서 상장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도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실적 흐름을 보게 되면은 2015년도 적자세를 보이다가 작년에 두드러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한 4천억대로 작년 대비 전년 대비 한 30% 이상 증가할 걸로, 그리고 순이익도 2,300억 정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도 순이익 한 2,600억대까지 전망이 되는 흐름들인데 시가총액이 한 2조 원밖에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실적 대비 저평가는 나올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시장 접근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목표가 7만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5만 9천 원대로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목표가 7만 원, 손절가 5만 9천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인의 투자전략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 전문가 오임과 함께하는 시간, 종목 컬렉션 시간이고요. 저희가 엄선된 종목을 이분들께 추천을 받아보는 시간, 여러분의 수익률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추천받았던 종목 중에 지금 베스트 수익률 탑3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자, 변동이 있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위, 변함은 없네요. 종목 변함 오늘 1, 2, 3위는 없습니다. 3위는 삼천당 제약이고요. 대신증권 인천센터의 강종혁 대리 추천 종목입니다. 수익률이 어제보다 더 올라갔네요. 24%까지 수익률이 현재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높은 수익률이죠. 2위, 1위는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공 대리의 종목들이 나란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2위 종목은 예스티고요. 2위 종목이 40.1%의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1위는 SM코어. 이 종목은 50%까지 수익률이 가기도 했는데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45.1%의 현재 높은 수익률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종목 컬렉션 또 추천을 받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 이성공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1, 2, 3위의 두 종목을 여전히 나란히 랭크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트를 열어본 뒤에 이 종목을 수익 실현을 할지 말지 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대리님 오늘 종목 추천받기 전에 먼저 포트부터 열어볼게요. 자, 3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트로닉스 종목이고요. 마이너스 7.4% 손실이 좀 있는 구간이네요. 그리고 2위 종목이 ST 40.1%, 1위가 SM코어 45.1%입니다. 자, 포트리가 꽉 채워져 있는 상황이네요. 한 종목은 지금 7.4%의 손실 캠트로닉스, 그리고 ST와 SM코어는 두 종목 모두 40%가 넘는 높은 수익률입니다. 이 세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 되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SM코어라든지 캠트로닉스 그리고 예티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티나 SM코어는 추세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최근에 IT 장비라든지 소재 업체들이 일부 조정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다시금 추세적으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은 매수 유지를 할 생각이고,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여타 장비업체, IT 중소형 업체 대비해서 좀 많은 조정이 나타났는데 현재는 이제 조정이 진정 국면에 있다 보니까 일단은 포트에 보유를 하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 모두 그렇다면 보유 전략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SM코어하고 ST 같은 경우에 수익이 워낙 높아서 언제쯤 수익 실현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분 조금만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아무래도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라든지 추가적인 실적까지 평가를 해봤을 때 두 종목 다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런 구간에서 기술적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미래에 대한 가치라든지 그런 실적에 대비를 해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지금 보유를 지속을 할 예정입니다. 네, SM코어, ST 모두 미래의 성장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의 조정은 나올 수 있겠지만 보유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포트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추천받아볼 종목은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 추천일 것 같은데 그래도 받아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예, 제가 한번 말씀드린 종목인데 네. 추가적인 사항이 있다 보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인텍인데요. 네. 일단 IT 장비 업체 중에서 상황이 조금 또 달라지는 업체다 보니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기업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기존에는 디스플레이 부품 제조와 주로 BLU와 LCD 모듈 쪽 터치스크린 패널 모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최근에 태광테크라는 본딩 장비를 하는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2016년 8월에 232억에 인수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2016년 11월에 합병을 결정했는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720억 원인데 최근 실적 컨센서스를 살펴보면 2016년 12월 말에 증권사 리포트에서 매출액이 약 3,110억 원, 영업이익이 213억 원을 예측을 했었는데 올해 1월 초에 NDR에서 매출액이 한 4천억 원, 영업이익이 350억 원을 예상을 했습니다. 일단 순이익단에서 일부 비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선은 아직 한 3-4배 5배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아직 IT 장비나 제품업체 중에서 싸다고 판단이 돼서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제이스텍과 파인텍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해봤을 때 제이스텍이 2016년 11월에 받은 수주들의 납기 마감 자체가 대략 4월에서 6월입니다. 5월까지 납기를 마감을 해야 되는데 아직 현재 세팅이 되지 못한 상태고요. 풀캡하면서 납기에 조금 쫓기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태광테크가 본딩 장비 추가적인 수주가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어느 정도 주가에 대한 프리미엄은 부여가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중소형 패널 위주의 업체인데 2015년부터 납품은 시작이 되었었고요. 파인텍이 2016년에 인수를 하게 되고 지금 추가적으로 납품이 발생 가능하지 않냐 보입니다. 리지드 쪽이나 플렉서블 모두 가능하고요. 자체 검사 시스템 특허가 내재화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은 삼성의 중국 라인 리지드에서 플렉서블 전환되는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본딩 장비의 수주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단 실적 가이던스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이 나오는 흐름, 그리고 작년 4분기 실적이 나오는 흐름까지 통합을 해서 다시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작년 말에 회사의 추정치라든지 올해 초에 그런 추정치를 종합해 봤을 때 현재는 그리 비싸지 않은 구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요인은 25일에 유상증자 물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회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조정이 나타난다면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가야 될 종목이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서 매수가는 8,000원에서 9,000원 밴드를 제시하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6,000원을 제시합니다. 네. 매수가 8,000원에서 9,000원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10,000원 가까운 금액까지 올라와 준 상태, 최근에 급등이 좀 나와준 상태인데 기다립니까 그러면 좀? 예, 아무래도 그 25일에 유상증자 물량이 출회되면은 물량 부담으로 한 차례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8,000원에서 9,000원 밴드는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컬렉션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곡본부의 이성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까지 쭉 함께 하셨고요. 2부에도 알찬 소식 준비가 돼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이슈 하나금융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김두원 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예상 밖의 선택과 결과 시장의 영향은?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이슈 칼럼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금융정책에 대한 궁금증 많으실 텐데 이 부분 향방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핫이슈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명동지점의 이정남 대리와 함께 오너리스크 해소된 삼성전자 투자를 할까라는 주제로 삼성전자 이야기 해볼 거고요. 황금연못의 올드퓨처 골드스탁연구소 원해남 대표와 함께 변동성 확대 장애에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